안녕하세요. 김소장 해외선물입니다. 주식할까요? 해외선물할까요? FX 마진거래를 할까요? 하고 물으신다면 김 소장은 셋 다 하지 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루에 100만원 잃고 그날 잠잘 수 있겠어? 먼저 여기에 스스로 답을 해보시고 나는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예 이 근처에 얼씬도 마세요. 마음은 괴롭겠지만 극복할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만 이 자리에 남아 있으세요. 어디선가 읽은 글인데요. 부자라면 투자를 안 해도 된다. 중산층이라면 투자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투자해라. 주식 10년 하다가 FX 마진거래로 넘어가서 지금은 FX 마진거래와 해외 선물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FX 마진거래는 추세를 이용한 하루에서 일주일까지 스윙 거래를 하고 있고요. 해외 선물은 당일 정산하는 단타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FX 마진거래는 메타트레이드4를 사용하고 있고요. 해외 선물은 대여계좌와 키움증권의 계좌를 가지고 거래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여계좌는 없애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거래 금액이 커지면 주식은 장기 투자로 몇 종목 골라 투자할 생각입니다만 지금도 사실 주식에서 해외 선물로 넘어간 것을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주식은 늘 하는 것보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남들이 주식 내려갔다고 징징거리는 때 말입니다. 일단 주식의 장점은 해선보다 덜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미수 쓰지 않고 했을 때를 말합니다. 변동성이 해외 선물보다는 작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가 높아서 주식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주식은 내가 매수해서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정 또는 세계적 불황으로 인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우량 주식, 잡주 할 거 없이 모두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상장 폐지되어 내 돈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어서 종목 선택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하죠. 그에 반해 FX 마진거래는 국가 간의 통화성에 대한 투자라 적어도 없어지는 일은 없어서 오히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요. 해외 선물 역시 오일, 골드, 나스닥, 가스 등 주 종목 몇 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고 차트 분석만 잘하면 되니까 저는 더 편하더군요. 그리고 FX 마진거래와 해외 선물의 가장 큰 장점은 매수, 매도, 양 포지션에 모두 진입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정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주식보다는 해외 선물에 한 표 던집니다. 작년에 나스닥이 하늘을 찌를 것처럼 미국 주식이 올라갔는데요. 미국뿐 아니라 몇몇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주식이 거의 다 폭등을 했습니다만 유독 중국과 우리나라 주식은 비실비실되어 주식에 투자한 분들이 불만이 많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패닉이 올 땐 한국 주식시장도 같이 패닉이 왔죠. 남들 오를 땐 쳐다만 보더니 남들 빠질 땐 같이 빠지는 꼴을 보며 진즉에 해외 선물로 넘어간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해외 선물로 옮겨간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속된 말로 경기가 좋던 나쁘던 정치를 잘하던 못하던 뭐가 걱정인가요? 해외 선물 시장은 늘 열려있고 세계 경제가 안 좋다고 느낄 땐 숏 포지션 잡고 경기가 좋을 땐 롱 포지션을 유지하면 되는데요. 잘만 하면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고요. 미국 시장만 잘 보면 나머지 국가들 시장은 그저 덤처럼 보입니다. 이번에 오일과 나스닥 변동성 심할 때 보니 데코보코가 클수록 오히려 돈 벌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해외 선물 경력이 5년을 넘지 않아 큰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좋은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해외 선물로 넘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는데요. 준비 과정 없이 넘어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식으로 돈 벌어서 해외 선물로 다 까먹은 분들 정말 많거든요. 장단점을 파악하고 성질을 잘 파악해서 넘어오셔야 하는데요. 증권사 마이크로 상품으로 살살 워밍업 1년 이상 하시고 넘어오신다면 큰 실패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얘기니까 참고는 하시되 원망은 안 하시면 좋겠네요. 차트 보는 눈은요. 주식 10년 했을 때보다 해외 선물 4년 차인 지금이 100배로 더 커졌습니다. 매수, 매도 양쪽을 모두 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선물부터 배우고 주식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처음부터 주식하신 분들보다 아마도 훨씬 더 잘하실 것 같네요. 위에 말씀드렸던 어디선가 읽은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부자는 위험 상품에 투자를 하기도 한다. 중산층은 위험 상품에 투자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은 위험 상품에 반드시 투자해라. 허허, 제 맘대로 위험 상품이라는 말을 넣어 말씀드려 봅니다.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부자들은 이미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무리하게 돈 벌려고 베팅할 이유가 없고요. 중산층은 지키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잃을 것도 없지만 위험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월급으로만 부자 되긴 쉽지 않겠죠. 부부가 같이 맞벌이하는 전문직 직장 아니라면 말입니다. 부부 맞벌이 전문직 직장 다니시는 이분들이 빈곤층일 리가 없고 중산층 정도는 되니 이분들은 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부동산 같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오늘의 영상 결론입니다. 주식이나 해외 선물이나 위험하긴 똑같다. 둘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지는 몰라도 절대 부자는 될 수 없다. 여유가 되면 부동산에 장기 투자해라.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용돈벌이 하고 싶다면 해외 선물을 해라. 해외 선물 하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사는 건 어렵고 거지가 되든 부자가 되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한쪽 길을 가게 된다. 주식과 해외 선물 둘 중에 하나 추천하라 하면 김 소장은 무조건 해외 선물부터 공부하라고 할 것이다. 그럼 부동산과 주식, 해외 선물 셋 중에 추천하라고 하면 당근 부동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저도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이니까요. 제가 해본 결과 큰 돈은 부동산에서 벌었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돈 날린 곳은 해외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 주식하고 해외 선물로 정말 집안 책값 날렸어요. 부동산으로 번 돈 주식이랑 해외 선물로 날렸으니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사람 없지만요. 주식 안 하고 그냥 부동산 투자만 열심히 했으면 지금의 10배 정도의 재산은 가지고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요. 주식도 손실 보고 해외 선물도 손실 많이 봤지만 주식보단 해외 선물이 더 매력이 크더라 이 말입니다. 진짜 처음엔 소액으로 해외 선물을 하는 법을 몰랐어요. 지금 제가 올리는 소액으로 해외 선물을 하는 법, 누가 이런 거 진작 좀 알려줬으면 아마 저 지금 유튜브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모태 중개사의 솜씨를 발휘하여 그분 동영상 보라고 열심히 소개하고 응원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소액으로 조금씩 꾸준히 버는 법은 영상으로 안 만들고 해외 영상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었지만 정말 저같이 영상 만들고 말하는 책 없었어요. 그저 소액으로 대여계좌 쓰고 또 깡통대고 책상 두들기고 욕하고 오늘은 1000만 원 벌고 며칠 있으면 그 돈 다 없어지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란 말이죠. 10틱 30틱 먹었다고 자랑하고 추세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고 진입해놓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내고 울고불고 으이그, 이건 정말 투자가 아닌 도박입니다. 여러분도 거래하는 본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울로 비춰본다 생각하고 제3자의 눈으로 본인을 쳐다보시면요. 아마 한심스러울 때가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지금 김 소장은 어떻게 하는데? 하고 누가 물어보신다면요. 일단 진입하고 차트만 봅니다. 4시간봉 전 저점이나 전 고점에 진입하고 생각대로 가는지 지켜보고요. 생각대로 안 가면 손절자리 찾는데요. 손절이 늦어서 기분이 안 좋을 땐 얘들 봐라 하면서 사무실 문에 달린 종을 한번 울려봅니다. 종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도록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손절자리 연구합니다. 성질 안 부려? 하고 물으시면요. 안 부려. 하고 대답할 자신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상품 한 계약으로 무슨 성질까지 낼까요? 그리고 메타포로 하는 FX 마진 거래는요. 손절자리 딱 만들어 놓고 진입하는데요. 슬리피지 이런 거 없어요. 딱 그 자리에서 알아서 무조건 강제 청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잘못될까봐 염려 안 합니다. 정말 메타포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곳으로 이민 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초보분들을 위해 슬리피지 설명 한번 할게요. 슬리피지란 시세가 급변동해서 내가 원한 자리에서 손절 안 되고 주르륵 밀려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종종 해서는 슬리피지 때문에 손절 걸어도 손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MIT 걸었다 해도 안심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러셀 2000 매수해놓고 3일을 놓아두고 있는데요. 큰 수익은 아니지만 꾸준히 수익 중입니다. 이번 주는 빠질 때 하나 더 투입하려고 하는데요. 안 빠지네요. 암튼 매도는 안 칠 생각입니다. 한 계약 진입한 자리에서 더 빠지면 한 계약 더 진입할 거고요. 지지 자리 무너지면 그냥 손절하면 되고요. 만일 이번 주에 이 자리를 못 넘기면 그때 청산할 예정입니다. 유로도 매도 하나 넣어뒀는데요. 전고점 넘기면 하나 더 투입하겠지만 11시 되어 4시간 봉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10일 2평 아래 안 빠지면 청산해야겠죠. 암튼 유로도 완전 정배열이기 때문에 쉽게 푹 내려오진 않을 듯 하고요. 러셀 2000도 쉽게 무너지진 않을 듯 한데요. 시장이 또 어찌 변할지 모르니 지켜봐야죠. 내 맘대로 생각하되 차트 보고 마감하기. 여러분도 꼭 명심하세요.
김 소장 해외 선물은 부, 이너피스, 자유 이 세 가지 컨셉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오늘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성투하시고요. 이너피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왕개미 되는 날까지 화이팅!